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광 IRI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군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종목 같이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문의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장중 3,300원에 비중 21%. 이제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하는지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과감하게 지금은 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락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은 이게 본전까지 오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제 노터스죠. 올해 들어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공구음원, K옥션, CBI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올해 이제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이제 주가를 보면은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노터스나 공구음원 때부터 무상증자는 마냥 호재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목적이나 이런 무상증자를 하는 목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에서 어찌됐든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그 주주 부양 정책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1대3으로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의 어떤 그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대신에 가격은 저렴해집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긴 몰립니다. 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의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를 본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성장세여야만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껍데기가 변한 거지 속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래서 껍데기로 포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 포장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속 알맹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왜냐면 언제까지고 무상증자 이슈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일종의 이런 착시 효과 정도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단기적인 테마로 좀 현성이 돼서 올라갔었다, 상승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에 굉장히 좀 기승을 부렸는데 일단은 다른 평년도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가 굉장히 좀 이런 증상들이 강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1월부터 올해 이제 지금 7, 8월까지 지금 7월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1월부터 6월까지는 시장이 하락세였.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 무상증자가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평년도보다 훨씬 더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제 무증을 했다는 이유로 급등을 했다. 이거는 결국에 단기적 고평가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노터스나 이제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는 좋은데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그 좋은 기업을 괜히 고평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투심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조광 IRI도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같은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 이제 15개의 그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 이상 80%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는 같은 맥락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나머지 그나마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모트렉스 정도예요. 근데 이 종목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비슷한 흐름이고 아무래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 당연히 급락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미 투심이 악화가 돼 있죠.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좀 버리셔라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고점 이상까지 가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이미 이 고점은 고평가 상태예요. 그럼 이 고평가 상태를 또 넘어가려면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거나 엄청난 테마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만으로 본다면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손절하기에 이미 늦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고 가기에는 볼만한 어떤 이슈나 테마, 실적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오른다고 할지언정 지금 내가 이 무상증자 테마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걸로 안 가요. 그 이슈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뭐 손절이든 분할 매도든 하시는 게 투자 원칙상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좋은 이슈들이 막 나와서 기적적으로 막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본전까지 온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나중에 손절할 때에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이제 기대감을 맛보게 되면은 결국에 원칙이란 게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대응하셔라. 근데 다음 날부터 갑자기 뭐 좋은 이슈가 생겨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올라가는데 왜 안 좋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 됐든 그건 원칙상에 어긋난 거고 운이 좋았던 거예요. 다음에도 또 그러란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갔다고 하면은 여기서 잘 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고 그 원칙이 지금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가 중요한 거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어제든 오늘이든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라면 이게 무증 테마로 보고 들어갔어요. 제가 만약에 3,300원에 들어갔다 치면은 떨어집니다. 이거를 뭐 분할 매수를 해서 나중에 이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던지 아니면 나는 이걸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사라진 즉시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대응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몇 년 동안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만 테마로 오른 종목은 테마 소멸 시 바로 급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고 이 급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난 분할 매도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 테마에 대한 재료의 연속성을 좀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조강아이라 같은 경우에는 냉정한 게 좀 끝났다. 적어도 무상증자 이슈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라면 과감하게 좀 대응을 하는 자리로 삼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멸된 거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번 저희 프로그램 돌려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강IR 같은 경우에 매수하시자마자 계속 하락만 했기 때문에 뭐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분할 매수가 왜 중요한지 그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인데 이게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분할 매수로 지금 진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단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말도 못하게 손실이시죠. 그래서 거의 한 마이너스 50% 정도 이제 손실이신 것 같은데 50% 넘네요. 오늘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마이너스 50%인 거랑 수익률이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본절선에서 손실을 안 보고 약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보실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항상 두셔야 돼요. 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면은 수익은 그냥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나 한 달에 뭐 100% 낼 거야, 400% 낼 거야, 10% 낼 거야.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10%, 어떨 때는 50%.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찌 됐든 리스크 관리를 중점을 두신다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도 나 무조건 수익 볼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최소한 난 리스크 방어를 할 거야 라고 하셨다면은 충분히 중간에 분할로 들어가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가서 분할 매수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힘이 약해요. 아니면은 무증 이슈가 끝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터스 공고만 봤는데 끝난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수익률 1.57%. 이게 얼마 안 되는 수익 같아도 결국에 본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본전을 지키게 되면은 수익률은 적어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이 많을 때는 많이 나는 거고요. 시장이 뭐 좋지 못할 때는 뭐 1%든 5%든 약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시장이 단기 반등 나오고 있고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도 여기에 지금 비중이 20%에 손실은 마이너스 50% 이상이면 여기에 물려서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 손실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계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거기서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오늘도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